저는 여러분들 자녀의 생활기록부에는 적힙니다. 대학의 평가자. 대학에서 중요시한다면서 대학의 평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대학의 평가자는 바로 입학사정관이에요. 제가 지금 탐색으로 제목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왜 탐색으로 수정을 했냐면, 진로와 대학 입시에 무슨 전형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입시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재하 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대입을 준비하는가를 설명해 주셨다면, 이번 주는 대학의 평가자가 어떻게 학생들을 눈여겨보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학은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가. 대학의 평가자가 누굽니까? 대학의 평가자는 입학사정관이죠. 그럼 입학사정관이 우리 자녀의 서류를 평가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입학사정관들은 사실 대학에 아무리 큰 대학도 20명은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자녀의 서류를 평가할까요? 결국은 대학 학과의 교수들입니다. 학과의 교수들을 입학 전형 기관에 위촉을 하는 거죠.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임시로 입학사정관을 하는 거죠. 임시란 건 뭡니까? 단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평가가 다 끝나야 돼요. 전형 기간이라는 게.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학생부를 30분 이상 읽어달라고 사정관실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과 교수님들한테. 과연 30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산술적 계산해 보십시오. 아무리 적은 숫자를 맞는다 해도 100명입니다. 교수 1인당 100명이에요. 보통 500건을 봐야 돼요. 30분 곱하기 500을 해보십시오. 몇 시간이 필요한지. 일주일 안에 평가 가능할까요? 평가자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 아이가 뭘 잘해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전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설정의 중요성을 때 이 진로는 무슨 전형과 관련이 있는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시 관련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진로는 홀랜드 검사의 진로 적성 검사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로는 대입에서의 진로입니다. 적성 검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입 성공을 좌우하는 게 진로 전공 탐색이라고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왜 좌우를 할까요? 그걸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진로 전공 탐색은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는가? 여러분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용 교육과정이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요즘 고교학점제 이제 부분 도입을 했죠.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그래서 고교학점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 방향에 따라서 이제 고교학점제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진학 로드맵을 오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듣고 싶다는 게 뭐냐? 내 적성이잖아요. 결국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장차 무엇이 되려고 노력했으며 고등학교 때 무슨 생활을 했는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걸 학생부를 통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야겠죠. 네. 그 기록을 그동안에 세특이다, 행특이다 이런 거에 남겼는데 이제 그보다도 과목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을 선택한 거 보면 이 학생의 숨은 재능, 적성 이런 것보다도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다 보면 과목 선택이 어렵겠죠.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막 그러겠죠. 해야 할 것도 참 많지만요. 그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정의는 뭘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학에서 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점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블라인드 처리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 게 있어요. 독서활동 같은 것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로희망 분야입니다. 진로희망 분야는 여러분들 자녀의 생활기록부에는 적힙니다. 장래희망, 변호사, 의사 다 적힙니다. 그런데 적힌 내용이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블라인드로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볼 수가 없죠. 왜 가렸을까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선입견이 작용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학년 때는 의사, 2학년 때는 치과의사, 3학년 때는 한의사, 실제 지원할 때는 생명과학.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이 평가자라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꿈은 야무졌는데 공부는 되게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을 평가할 때도 선입견이 작용해서 그냥 좋은 점수를 안 주고 우선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이 작용해서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리게 됐단 말이에요. 가리게 되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평가에 반영 안 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여러분 자녀 담임선생님이 희망 분야를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야 그거 대학에서 반영 안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 아무렇게나 써서 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망 분야를 담임선생님은 보고 진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리를 너는 그러면 이런 동아리를 들어. 예전에는 자율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해서 점수화가 됐다면 이제는 자율동아리는 점수화가 안 돼요. 본동아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야가 안 맞으면 선생님이 당연히 우선권을 안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사라고 써놨어요. 그럼 넌 당연히 생명과학 동아리 들어가라고 선생님이 먼저 넣어주는데 경영 이렇게 써놓으면 거기 넣어줄 리가 없죠. 우선 생명과학 하는 아이들을 먼저 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로를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권장할 때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그렇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써서 내면 되잖아요. 그 종이 몇 자 쓰는 게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고민을 아이들이 선생님께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 독서는 이거 해봐. 진로 활동 이거 해봐. 세분명 특기사항을 이런 걸 써줄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진로 희망 분야가 블라인드 처리됐다 해서 무시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만 그 밑에 진로 활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보지 않아도 대학의 평가자는 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진로 역량입니다. 대학에서는 진로 역량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대학의 평가자는. 대학에서 중요시한다는 것은 대학의 평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대학의 평가자는 바로 입학사정관이에요. 그래서 현행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의 조기 진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빨리 내 진로를 결정했냐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과목 선택은 1학년 때부터 시작합니다. 2학년 때 배울 것을. 그래서 진로가 결정이 안 되면 생명과학을 들어야 돼, 인문지리를 들어야 돼.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와 연계된 실제 활동 내역이 학생부에 적히면 그게 바로 점수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학 전공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겠죠. 굳이 영문과, 불문과, 동문과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강, 경영, 경상 계열
전공계열 이렇게만 정해줘도 충분합니다. 대학 전공계열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제 이 계열들 중에서도 진로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나쁜 계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는 인문계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기왕이면 의학계를 보내고 싶다. 교육계를 보내고 싶다. 공학계를 보내고 이 정도죠. 예체능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싶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열이 어딘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계열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을 2학년 올라가서 선택하는 게 1학년 때부터 이걸 선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로가 결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입 성공을 좌우하는 게 진로 전공 탐색이라고 제가 제목을 씁니다. 그런데다가 서울대가 금년도부터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관련이 있고 정시에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제 정시조차도 교과를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정시에도 반영하니까요. 그러면 왜 저는 서울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앞으로 S대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서울대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S대의 경우 왜 제가 저걸 강조할까요? 서울대 가면 나머지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점차적으로 따라서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건 다 따라서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내 흥미와 관심을 찾아내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활동이 학생부에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학 갈 때 정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자녀가 할 몫입니다. 부모는 뭘 해야 됩니까? 너 그 활동 관련된 거 이런 거 해.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 보고 너 이거 해. 이거 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놔. 이게 필요고 그게 세특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1점 올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문자로 된 것에서는 점수가 껑충껑충 뜁니다. 배점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술형 문제 하나 틀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문제보다 훨씬 배점이 크다는 얘기예요. 좌우입니다. 대입 성패를 좌우해요. 뽑는다 안 뽑는다. 우선 탈락이다 우선 합격이다를 결정하는 게 이 문자로 조합된 학생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관심 분야가 정해졌으면 활동을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 거죠. 3학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대입 전략을 세워야죠. 그동안에 알아뒀던 상식을 가지고. 고등학생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 전공입니다. 어린 나이 10대 말에 무슨 과를 갈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10대 선택한 전공이 나중에 본인이 평생 직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직 1학년들한테는 전공 선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쉽게 선택한 아이들은 벌써 점수를 따고 가는 겁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그래서 대학 전공 앞으로 선택할 때 대학의 평가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따집니다. 이 전공 적합성이 뭡니까?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준비해 왔는지를 말로 보는 게 아니라 과목 이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 그게 창취활동 아니겠어요? 창작자활동.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학을 갈까를 부모님들은 상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하면서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걸 하나씩 지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의 1학년 아이의 얼굴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요. 불안하게 짜여질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찾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학년 아이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이들 열심히 찾는데 엄마한테 물어봐도 쉽게 답이 나오죠. 아빠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도 특별히 뭐 없고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만화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교실의 모습입니다. 친구 보고 조심 물어보고 너 진로 결정했어? 옆에 친구도 아니야. 나 아직. 사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옆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몰라요. 여학생이 대답합니다. 나도 너랑 같은 상황이야. 서로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로와 대학 전공 선택이 일찍할수록 좋다더라. 그것까지는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택 과목에 따라서 대입 성패가 갈린다더라. 그래서 선택 과목과 대학 입시 두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내 진로와 희망 전공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해보자. 둘이 손바닥을 맞춰줍니다. 결국은 나의 꿈은 무슨 계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꿈이. 그렇게 해야지 학생부에 뭘 담을 건지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우선 1학년이 아니고 2학년, 3학년이 됐다면 무슨 활동을 했는지, 탐구 활동 뭐 했는지, 후속 활동은 뭐가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학생부에 뭘 담아야 될지. 지금 3학년 학부형들은요, 마지막 찬스입니다. 1학기. 3학년 8월이 되기 전에 지원학과가 결정될 텐데 그 지원학과에 맞춰서 학생부를 어떻게든지 방향을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부 종합전형 갈 때 되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강 여기 여러분들 사진 하나 찍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이 있다면 이런 쪽을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대학 갈 때는 뭘로 대학을 갑니까? 이 기준으로 갑니까? 부모님들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핵심 그거.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겁니다. 아이가 열심히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하는데 공대를 가면 무슨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 영어 성적이 어찌해야 된다, 인턴을 해야 된다. 대외 활동이 너무 창치 활동을 많이 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의대는 가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졸업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이 돼요. 그리고 공대는 고소득이 보장되려면, 즉 전문직이 되려면 석박사를 해야 돼요. 박사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의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과학 의사가 되더라도 웬만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굳이 박사학위 필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대를 가는 세 가지 이유를 절대 한국일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취업 능력 점수 때문에 그러겠죠. 의학계에 이렇게 점수가 높습니다. 취업 능력을 따지면 사회학계에 제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따지면. 자코리아에서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진로 발굴을 해서 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가게 해주자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공정성 문제가 얽히면서 이제 대입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을 해버려요. 내가 다닌 학원에 가지고 뭐 해가지고 오고 이런 아이들은 사실 대입에 성공했다더라도 진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헤맵니다. 다시 말해서 입학 후에 전공과 취업이 미스매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취업준비생들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공과 일자리가 미스매치입니다. 엄마 아빠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졸업한 학과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얼마나 일치를 합니까? 대학 전공과 별로 상관없이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불일치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대학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정말 적성이나 진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는 거죠. 결국은 내 학업 성적에 따른 선택, 이것이 나를 망쳤다.
내 희망이나 꿈이 더 중요하다. 이걸 나중에서 직장인이 돼서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적보다는 이 적성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때요? 무슨 과 다니냐 이거보다는 대학에 어디대 다니냐 이걸 더 쳐준다 이거죠. 그래서 S대 들어갔다 보면은 자부심으로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 하나로 4년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졸업쯤 되면 자부심도 무용지물입니다. 어문계열 뽑질 않습니다. 경상계열만 뽑고 지원조차도 못하고 끝나고 바로 진로 설정입니다. 그래서 대입은 제가 정보전이라고 했습니다.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들을 지금 데이터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사진 찍으시라고. 책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책자가 없으니까 찍으시라고 제가 표를 크게 만들었어요. 요즘 대입은 정답도 없고 경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전문가들도 많다고 해요. 다 유튜브에서 떠들어요. 들어보면 다 제가 들어도 그럴듯해요. 너무나 말들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웃기고 있네입니다. 절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것을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애들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정시 교과 이수를 반영을 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걸 참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스카이 정시 합격자 61%가 재수생이었어요. 그 중에서 서울 경기가 7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 수치를 보여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재수를 해야만이 정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역에서 정시를 가기는 쉽지 않다. 서울대도 재수생을 어떻게 하면 좀 안 뽑아볼까 고민하던 끝에 내놓은 게 정시 교과 이수입니다.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등급을 A, B, C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23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정시 교과 평가의 의미는 이제 재수생의 독식을 좀 막아보겠다. 우리 좀 현역 아이들 좀 뽑고 싶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재수생 비율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 방식 결국 키는 뭐예요? 지원자가 전공에 맞는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겠대요. 그러니까 점수를 맞춰서 들어오더라도 필요한 과목을 듣고 왔는지, 문과대학을 오는데 지구과학을 했는지 생명과학을 했는지를 봅니다. 공과대학을 가려면 물리나 화학을 해야 되는데 점수 따기 좋은 지구과학을 하는 아이들은 안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교과에서 충실도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해요. A, B, C 세 개의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의 내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학년 때. 그래서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너무 세다. 1점 초반까지인데 뭐 이렇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곤장 과목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해요. 요강에다가 우리 대학에 이 학과를 가려면 이런 과목을 듣고 오면 좋습니다. 이게 곤장 과목. 그래서 교과에서 현황을 보면 교과를 위계라는 게 위계 질서. 위계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수학 1, 2는 수학은 영역에 따라서 분류한 1, 2이기 때문에 수학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외의 과목들 물리 1, 2 물리 2를 먼저 듣고 물리 1을 다음에 들을 수는 없다. 그런 거 위계를 보겠다. 그런데 그런 위계를 따지고 안 따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듣는 것보다는 나아요. 3학년 때 가서라도 그냥 듣고 물리 2를 듣고 싶어도 숫자도 좋고 하지만 다른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어요. 그거라도 들으면 자기 그 지원학과가 맞아떨어질 경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위기를 떠나서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서울대 그랬더니 또 2024년도 고려대가 따라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따라서 합니까?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앞으로 다 따라서 할 테니까요. 흐름이 그렇답니다.
고려대도 이렇게 수능 80%하고 교과 20% 했습니다. 근데 이 정시 교과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염두에 두면 2학기 때도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대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연세대가 또 따라서 했죠. 좀 외적인 이야기지만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했습니다. 7년 만에. 정부가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데 정시를 40% 이상 뽑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은 정시 학생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아이들을 선호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릴 수는 없고 교과 전형은 성적 순위가 어차피 마찬가지고 꾀를 낸 거죠. 우리가 선발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논술 전형밖에 없었거든요. 논술을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논술이 서울대는 없었고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연대냐 고대냐면 논술로 가려면 연대를 갔어야 하죠. 그런데 고대가 논술을 딱 부활해버리면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독차지라고 있었는데 고대가 딱 만들어버리면 뺏기잖아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가 수리 논술을 없애버린 거죠. 과학 논술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없습니다. 자꾸 다른 학교에 뺏기는 거예요. 이제 두려운 거죠. 대학은 그렇게 연쇄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서영고가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다른 대학들도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진로 전공 탐색 쪽으로 대입 성공을 잡을 거다. 이제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눈치챘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성장할 때 어떤 데 흥미가 있는지 적성이 어떤 것에 맞는지에 따라서 교과를 선택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고2가 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아셨어요. 그러려면 진로 고민을 일찌감치 해야겠다. 선택 과목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평가자는 우리 해당 학과에 관련된 과목을 안 들었다면 우선 탈락이에요. 아까 평가에 30분씩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전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관련된 과목 이수를 안 했어요. 합당하잖아요. 그냥. 그럼 그 아이는 5분도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전략. 그래서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모든 교과 등급이 기록이 되고 비교과 활동이 기록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지원자의 역량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을 들었는데 이 과목에서 뭘 했습니다가 적혀야 되는 거죠. 그걸 평가하겠다.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과 과목의 습득과 동아리 활동이 결국 대학 가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슨 학과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한다기보다 계열을 맞추면 충분하다. 그래서 새로운 입시 정보를 틈틈이 살펴보시되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엄마들이 정보 대치동에 가서 줄 서서 입시 설명회를 다녀옵니다. 거기는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가는데 안 맞습니다. 거기 가면 다른 정보만 가지고 오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중고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위권대에서 다 통하는 거. 그게 바로 내신입니다. 내신 관리를 잘해요. 그 내신은 첫째도 내신, 둘째도 내신, 셋째도 내신. 내신이 일단 가장 중요한 전형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신은 무슨 과목을 들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진로 전공 탐색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 이제 답이 보일 겁니다. 진로가 결정이 되면 그 진로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서울대가 2024학년도부터 전공연계 교과를 기수 과목을 도입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걸 들으라는 거죠. 근데 답이 나왔잖아요.
지원학과 관련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 답이 나옵니다. 수의과를 간다면 당연히 생명과학 해야겠죠. 그것도 2까지. 경영학과를 간다면 생명과학 2까지 필요했어요? 전혀 안 필요합니다. 대부분 인문계열은 과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과생들은 자유롭습니다.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어요. 문과생들은 뭘로 결정해요? 수학 점수. 수학만 잘하고. 물론 국어, 영어도 중요하죠. 그렇죠. 수학이 대학을 결정한다. 주로. 그래서 결국은 이공계,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1, 2학년 때 일찌감치 목표 전공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로 탐색 과정들이 학생부에 적혀라. 그래야지 좋다. 그게 대학 전략 수립의 기본입니다. 전공 진로 탐색 이런 게 서울대 지원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상위권 대학들이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희망 진로라든지 전공에 대한 탐구 역량,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평가 요소.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야지 여러분 자녀에게 유리하니까 지방학생들은 진로 전공 탐색을 해가지고 적절한 관련 과목을 이수하라는 겁니다. 과목 등급은 그 다음 문제. 그래서 그 과목을 듣느냐, 너무 머리 굴리는 아이들, 뭐는 성적이 뭐는 소수 과목이고 그런 아이들 치고 학생부가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보면 평가자가 그걸 알아봐요. 아, 얘는 자기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소수인 과목이구나. 그래서 등급이 좀 낮구나. 감안해서 필요하니까. 그런데 얘는 등급은 좋은데 아주 내신 잘 따기 위해서 여리저리 이렇게 머리 굴렸구나. 안 봐요. 잘 따고. 대학에 와서도 그러거든요. 교수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흥미 관심 분야를 찾아가지고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모든 수업에 다 참여해봐야겠죠. 내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내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수행평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수행평가 때 많이 학생의 특성이 나타나요.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냥 수행평가는 그냥 점수 따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대충 해서 낸 아이들은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세특에 적히는 내용이 너무 평이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관련된 학과에 관련된 흥미를 여기서 조사를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 학생부 내용이 풍부할 거 아니에요. 풍부하다는 것은 글자 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 얘가 굉장히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2학년 때 선택 과목도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고, 선택 과목. 그래서 모든 공통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대학에서도 좋아해요. 특정 과목을 잘 못하고 보면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좀 참여해보고 2학년이 되면 분야나 전공에 대한 교내 활동에 집중하고 집중하라는 얘기는 학생부에 적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활동도 없이 가서 선생님 좀 학생부 좀 잘 좀 써주세요. 이게 아니고 활동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 1학년 때 이거 하고 싶었는데요. 3학년 오니까 분야가 달라졌어요. 희망 분야가. 어떻게 해요? 진로가 바뀌었는데. 불리하지도 않아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순간에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로가 바뀌면. 대신 성적은 좋았어야죠. 성적은 좋았는데 분야가 1학년 때 이랬는데 2, 3학년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데 바뀌었는데 얘가 그럴만하다. 이런 설득력이 있으면 걔는 성공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애들 뽑아요. 근데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리저리 가다가 자꾸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첫째도 내신, 둘째도 내신, 셋째도 내신. 그래서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합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연계 과목, 이수 이런 것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무조건 현재 선택한 과목에서 좋은 성적 받는 거, 점수 올리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다음에 진로 전공 탐색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알고 싶으시면 교육청 자료 같은 거 참조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구를 위한 동아줄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동아줄입니다. 재수생들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요. 여러분들 잘 보셨죠? JTBC 18년도에 스카이캐슬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 좀 저렇게 했으면. 그렇게 발행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아이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했을까요? 확실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의 기초수학 능력만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업 성취도라든지 태도, 의지 이런 걸 보고 뽑겠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방 거점 공립대학보다는 지방사립대학보다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뽑습니다. 거점 공립대학은 그래도 교과전형이 더 많이 뽑습니다. 아직까지.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가자별 고사입니다. 뽑는 사람 마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뽑는 사람은 무조건 뽑느냐? 평가자마다 평가는 다르게 나오지만 결국 무슨 기준으로 뽑느냐는 거죠. 그 학과에 관련된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 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보고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로 활동을 강조했던 겁니다. 단지 이제 내신 성적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상대평가를 하자는 내신은 9등급 나눠가지고 대부분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만점 만점 했지만 그렇지는 않죠. 만점이 4%를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수능하고 다르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1등급이 없어져 버려요. 다 100점을 맞았어도 2등급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잘하는 게 오히려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시험 문제를 변별력을 줘가지고 1등급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또는 주관식 문제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그 쪽지, 수행이라는 평가, 쪽지, 그 시험, 수업 태도 다 내신에 포함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서야 하나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가만히 앉아서 딸 수 있는 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을 좀 걱정해야 된다는 부모님들 꼭 이 대목 정도 되면 있습니다. 제가 크게 확대를 해놨습니다. 숫자 보이시죠? 이거 사진 찍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 개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 것이 아니에요. 이거 뽀따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들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아이는. 언뜻 봐보십시오. 과연 이런 설명에서 쓸만한 자료인가요? 언뜻 보니까 수학원 5등급입니다. 얘 어디 갈 수 있을까요? 국어원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영어도 4등급이에요. 요 정도 맞은 아이가 어디를 갔을 것 같습니다. 21학년도 학생입니다. 대전 아이입니다. 일부 대전 아이 것을 했습니다.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어디는 갔을 것 같다.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세 분만 답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저 5등급짜리가 하나 있는데. 우성대. 네? 우성대. 네, 좋습니다. 우성대. 또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대전대.
상식적으로는 우성대, 대전대 어머님 판단 맞습니다. 그 정도 갔으면 무난하게 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머님들의 자녀가, 부모님들의 자녀가 이 정도면 당연히 우리 아이 걱정되죠. 근데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충남대. 좀 많이 쓰세요. 좀. 어디요? 또? 네? 성균관. 아, 조금 더 쓰세요. 네. 서울 고려대학에 그것도 경제학과에 붙었어요. 싫어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전략을 짜라는 겁니다. 이걸 따기 위해서 스카이캐슬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 아이들, 요즘 아이들 아까 그랬잖아요. 요렇게 교과 성적, 교과 활동 비율 요거만 했어요. 학생 중. 근데 이제 교과 선택이 들어왔다. 근데 이 교과 선택은 내 노력에 의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다. 그냥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조금 뭘 알아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이게 전략이 됐어요. 그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학생부 종합전형. 이건 뭐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2단계 단계별 선발하는데 2단계가 면접이다. 근데 면접이 보통 30, 40% 된다. 그런 이야기. 면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는 말 주변이 없어서요. 말 주변이 없어요. 면접까지만 가면 웬만하면 다 합격해요. 최초 합격이 어려울 뿐이지 추가 합격이면 다 됩니다. 서류 평가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지. 왜 그러겠어요? 아까 그런 이야기 했었죠. 서울대를 낸 아이가 연대 고대를 또 낼 거 아니에요.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대 합격하고 연고대 버려버리겠죠. 또 연고대 아이들은 또 어때요? 밑에 아이들이 또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면 한 5차 추억까지 가다 보면 웬만하면 돼요. 단지 너무 배짱 지원하면 안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라기보다는 레인지가 있어요. 구간. 우리 대학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등급이면 무난하겠다. 그 등급에는 만족을 시켜줘야죠. 좀 부족한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전략을 세워서 보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목 성취 수준도 중요하지만 세특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학생 중심의 활동이 평가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이런 겁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학업 역량은 내신입니다. 진로 역량, 아까 굉장히 강조했었죠. 공동체 역량, 이거 우리 아이는 요것만 자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도 중요해요. 이게 부족하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역량은 변별력이 없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신과 진로 역량인데 내신이 한번 높을수록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전략이 필요해요. 진로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부터 바뀐 건데요. 학업 역량을 이렇게 대학에서 내신을 배웁니다. 공동체 역량은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진로 역량이 중요해졌다. 그 진로 역량은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 이수 노력이더라.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했느냐.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더군다나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고 성취도 평가더라. 그 A 다 맞죠, 얼마나. 그러면 내 내신 등급을 좀 올릴 수가 있더라.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도 그냥 거저 얻는 거잖아요. 활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은 뭘 눈여겨보냐, 대학의 평가잖아. 그래서 학생 뽑을 때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세특을 보더라. 그 다음 세특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있어서 주요한 평가 대상이더라. 그래서 공동체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량 차이가 학생별로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저 두 가지로 결정이 되더라. 이 진로 역량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2015 개념교과. 그래서 결국은 세특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수행평가. 이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 수행평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주제 탐색을 해보는 경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깊이 있게 준비하고, 또 심화 세특을 쓸 때는 어려운 논문을 보고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호기심, 자신의 호기심을 가지고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호기심이 평가자가 볼 때 이게 좀 독특하다. 그럼 우선 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수준이 낮을 수도 있죠. 호기심에 의해서 쓴 것은. 그렇지만 그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좋은 자료를 본다면 훨씬 좋은 게 나온다는 거죠.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뭘 보느냐? 이겁니다.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 얼마나 이수했냐? 그러니까 과목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희망 전공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거나 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련된 희망에 의해서 희망은 관련 전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학교에서 선택해 스스로가 선택했는가, 그래서 소수인 과목이라 해서 기피했는지, 이런 걸 사정관들이 보는 거예요. 왜 사정관들이 그걸 보겠어요? 사정관들이 이제 학과 교수들을 사정관에 초청할 때 연수를 합니다. 교수님들 이런 것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세요. 그런 거면 조금도 못 듣거든요. 아, 소수인 과목 듣는 아이들한테 관련된 과목 점수 주라고 그런 거 눈에 쏙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우선 합격이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 좋게 그런 교수님이 평가를 하면 바로 그냥 합격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학과 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구나, 이런 점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대학에서는 고려를 합니다. 과연 이 과목이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지, 도전 정신이 있는지, 어려우니까 자꾸 피해 다녔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한다 해서 꼭 불리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냥 입시 설명회 가면 많은 과목을 선택해라 뭐 이런 전략이 나오다 보니까 쉬운 거예요. 내신 잘 받은 거예요. 자, 공부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여는 고교학점제, 이게 바로 학종용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종을 이걸로 가는데, 고교학점제가 뭔지 다 아시죠? 대학에서 좀 과목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좀 바뀌었죠. 그동안에는 204단위라고 불렀습니다. 수업량 기준을. 근데 이제는 2023학년도부터는 192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도 조정됐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현행 대입 전형 중에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좀 문제도 있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기반으로 희망 과목을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취지 참 좋아요. 그런데 선택권은 좋은데 조금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거죠. 대학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학교가 정해준 과목이 아니라 내가 내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듣는다는 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는 것처럼 좋은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택권이 보장됐다는 거. 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습 의욕도 저절로 생기고 성적 향상도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또 좋습니다. 상위권 문제. 예전에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다 내신 점수 바닥을 깔아줬잖아요. 나무늘에 물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듣다 보니까 굳이 남의 바닥을 깔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진로 고민을 하게 되니까 사고력도 길러지고 아주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상대평가에 의한 순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1등급을 받는 것이 또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판단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애가 몇 학년인지. 그래서 1학년 때 아이들이 진로에 확신이 없다 보면 내가 과목을 선택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지? 자유롭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것이 없을 때는 막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려면 괴로울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학종용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해 놓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학종의 비율이 또 줄었다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와 정시 확대 기조의 대입 제도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다. 잘 안 맞습니다. 그죠? 안 맞다고 불평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이 이 과목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해보면 결국 1학년 때 어린 나이에 2, 3학년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느낀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이 좋을지 알 수가 있어야죠. 어떤 게 내 몸에 좋을지. 그걸 모르겠다니. 진로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교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 어려움. 결국은 고등학교에도 보면 이수 권장 과목 이렇게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해서 진로 적합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참조사항인데요. 인문계는 생각보다 그 이수 과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인문계, 사회계, 상경계,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한 65% 정도 되죠. 중대한 감점이 합니다. 사회탐구를 안 했을 경우. 근데 대부분 문과생들 사회탐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문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자연계열이죠. 자연계 한번 봐보세요. 자연계, 공학계, 과학계 이런 쪽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안 해보면 70, 2~3%가 불이익을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구과학은 안 들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대학 갈 때. 자, 슬기로운 고교생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과 이제 과목 선택, 진로 선택을 했으면 이제 과목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무슨 기준으로 한다고요? 자신의 진로 방향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교육 과정의 특징은 사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다 막론하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하당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을 고르도록 해라.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고 문이과가 통폐합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학이 문제죠. 대학은 여전히 문과대학, 이과대학, 자연대학 다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지 현명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학생은 누가 뽑아요? 고등학교가 뽑아요? 대학이 뽑아요?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대학이 뽑잖아요. 그럼 대학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대학의 평가자는 뭘 선호할까를 보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간호학과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데는 문이과 가리지 않고 뽑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경영학과 같은 데를 문과생이면 가장 가고 싶어 하는데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못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 공부를 시키실 때요.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라니까 아이도 신경 안 써. 그러다가 등급 안 나와. 국어 과목은 우리말이니까 그냥 외우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수학은 난 문과니까 별로. 그러다 보면 성적이 안 나와.
수학이라는 과목은 대학 가기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과목. 대학 입학하면 계열에 따라서는 전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문계열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문계열이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잘해요. 예를 들어 서울대 영문과, 영어를 잘하면 서울대 영문과를 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대 영문과를 갔습니다. 수학을 못하면 그 밑에 대학을 갔어요. 수학이 그렇게 대학 가는 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학은 어떻게든지 과외를 시키더라도 수학을 잘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수학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목은 이렇게 공통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공통 과목은 무조건 내신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골고루 다 잘해야 됩니다. 2, 3학년 가서야 이제 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개정교육과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보통 교과에 두 가지가 있죠. 전문 교과가 있고 거의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문 교과까지 가서 우리 학교는 전문 교과 개설 안 해줘요. 이렇게까지 하는 너무 대학을 그렇게 나대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학에서 좋게 안 봅니다. 등록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반고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반 선택과 진로선택은 충분히 이걸 잘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이걸 해야죠. 이거 못하면 이거 하나만 딸랑 잘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창시활동 해야 되는데 자율활동 뭐 잘해야겠죠. 물론 이건 특별히 그렇고 동아리, 창체 동아리, 전공과 관련 동아리 해야겠죠. 봉사활동 요즘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진로활동은 좀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예시입니다. 고교학점제 요즘에 이렇게 상징 심벌. 1학년 1, 2학기 때 이렇게 수학, 통합, 사회, 통합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하고 2학기 때 가서는 이제 서서 일반 선택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적분, 방과 통계, 윤리학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엄마들이 그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갖다 놓고 막 열심히 이거 들어 할 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교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목반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꼭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방법이에요. 이건 뭐 교육부가 이렇게 하라고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냥 예시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대입 성패가 갈립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요? 여기도 그리도 나와 있잖아요. 대학 입시는 선택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해졌으니까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더라 카더라 통신이죠. 어떻게 선택하느냐, 초이스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초이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사진 찍어 놓으십시오.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것 같아서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 선택은 우리와 우라생지 원이구나, 진로 선택은 우라생지 투구나, 거기에 과학사, 생활과학, 음악학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인공계에서는 중요하더라. 그래서 자연계를 갈 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사회문제 탐구 같은 거 해주면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듣는 게 좋죠. 그래서 들어야 할 과목과 그냥 안 들어도 될 과목 쉽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한문 같은 경우 어떻겠어요? 한의과에 관심 있다면 들어야겠죠. 이런 거 보면 면접 때 학생은 어떤 과목을 잘했어요? 한의과 같은 생명과학과 한문을 잘했으면 정답 말하면 한의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인체 생명에 관련된 과목을 거고 한문도 좀 우리 쓰는데 한문도 좀 잘할까? 그런데 저는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아니죠, 벌써. 눈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을 보면 결국은 사실이잖아요. 애들이 순진해서 그래요.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해서 성적 올렸잖아요. 거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과목을 가장 열심히 했어요?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하나를 더 알아야 될 것은 면접 팁입니다. 면접관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열심히 했던 과목이 뭐예요? 그러면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수 잘 맞았던 거. 근데 그 점수 잘 맞았던 게 전공과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저는 제2의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한일과 같으면 제2의 공부 뭐 했어요? 그럼 중국어 했다면 도움이 되는데 독일어 했는데요. 그래서 아니다. 그게 우선 탈락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 눈치채셨죠? 사회문제 탐구가 있다. 그래서 서울소재대학에 보내고 싶다 하실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아주 중요하고 이게 내신 등급 향상에 큰 도움이 되더라. 2022학년 대입부터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도권 대학들이 너무나 이 학생들 이탈률이 커요. 그냥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그냥 성적만 올려가지고 와서 입학하다 보니 너무 이탈이 크더라. 그래서 이탈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관련된 전형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주도 영향이 있고 전공 적합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굉장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진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학 사정관 제도가 도입되고 대학 입시는 숫자, 내신 등급도 물론 중요했지만 문자가 중요해졌어요. 그 문자가 뭐예요? 글자로 쓰는 세특 행특. 그 세특 행특으로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면서는 이제 뭐가 중요해졌어요? 여기 더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된 걸 학생부에서 문자로 된 걸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희망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이제 늘어나고 있더라.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형, 저 전형 다 정시, 수시 다 이제 정성평가를 하겠다. 근데 그 정성평가가 물론 세특 이것도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여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리죠. 이수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답이 나오고 금방 끝나요. 그걸 이수한 다음에 세특은 어떤가를 보고 이거 이수도 안 했어요. 세특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가? 대학의 평가자는 우리 대학에 우리 과에 와가지고 잘 적응하려면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입니다. 결국은 기초 과목을 잘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러면 기초 소양을 좀 쌓았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과목 이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목 수준. 그래서 2까지 하는 거. 그리고 이수 과목의 경향. 경향이라는 게 뭐예요?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교과 교육 경험이 있는지, 자꾸 내신 위주로 자꾸 따려고 이렇게 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제가 키웠었습니다. 잘 고른 선택 과목이 결국 전공 적합성을 업시킨다. 아, 우리는 전공 적합성이 좋으니까 뽑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전공 적합성이 좋은 아이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2번째 이유인데, 교과 전형이나 사실 정시 모집의 수능 위주는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가려면 이거 필요 없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정시 열심히 준비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얘들이 대학에 입시에는 성공했는데 대학에 가서 딱 보니까 관련된 과목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학업 역량을 좀 키우고 대학에 가서도 계속 키워야 되는데 기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잡힌단 말이에요. 엄마 나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으면서 자꾸 다른 데 간다. 이런 걸 보면 이제 확실하게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의 학교 생활 기록 내신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입니다. 석차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과 달리 등급 산출이 없습니다. 하지 않아요. A, B, C입니다. 그럼 이 A는 80점 이상만 됩니다. 웬만하면 그 분야에 조금 노력하면 다 80점 맞아요. 놀지 않는 한. 대학 가겠다고 좀, 나 상위권 대학 좀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노력했다면 당연히 A 맞습니다. 여기서 B 맞는다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은 이렇게 공통과 일반은 1등급 이렇게 나오지만 진로 선택은 이렇게 나오면 30% 이상이 A예요. 그러니까 고려대가 B를 맞으면 어떻게 평가하겠다 했어요. B는 벌써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 정말 우리 뷔페 가서 음식 고르듯이 골라야 돼요. 먹어봤어야지 고르지. 뭐가 맛있는지. 그리고 골라야 됩니다. 음식이 놓여있지 않고 교과서가 놓여있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자유로운 것은 맞는데 그림처럼 이걸 선택하기가 어렵다. 근데 오늘 이제 부모님들은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아직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죠. 대강은 어떻게인지 알겠는데 표로 딱 정리해 줬으면 좋겠죠. 표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진로 방향에 따른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냐. 이건 예시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 과목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희망 계획의 진로 선택 과목 이수가 왜 필요한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이제 적정 과목 수는 비슷해요. 뭘 더 듣고 그런 건 없어요. 숫자는 비슷해요. 근데 계열에 따라서 전공 적합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선택 과목 인문사회 계열은 자연공학과보다 국어를 한 과목 정도 더 듣는 거.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연공학 계열은 인문사회보다 수학을 하나 더 듣는 거. 영어는 계열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는 무조건 잘해요. 그 다음에 사회교과는 인문사회계열이 인문사회계열이 그 다음에 과학교과는 자연공학계열이 2-3 과목 정도 더 이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2-3 과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2-3개 고르는데 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방 학교 편집표 갔다 오면요. 금방금방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국어교과는 인문사회계열이 아무래도 하나 더 들어야겠죠. 수학교과는 자연공학계열이 인문계열을 더 들어야 돼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근데 영어교과는 계열에 따른 구분이 없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뭐 사회교과는 인문사회계열이 한두 과목 정도 더 듣더라. 과학교과는 또 자연과학, 유학계열이 한두 과목 더 듣고 그 정도 한두 과목 또는 두세 과목 더 듣는다. 그래서 학교 편집표를 보고 두세 개 안에서 고르면 충분합니다. 체육과 예술교과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모두 두세 과목 정도 이수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5 개정교육과정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진로라도 다른 게 아니라 지원학과와 계열에 관련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지원학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도가 기하기는 좋아야 된다. 그래서 대학이 평가할 때 전공 적합성이니 발전 가능성이니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과목을 보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너무 무슨 과 관련한데 무슨 과목 들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계열에 맞춰서 들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모든 과목에서 계열학과 구분 없이 평가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는 기하나 물리2, 화학2, 생명화학2, 지구화학2 이런 식으로 지원학과별로 반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화학은 지구환경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가지 않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립니다. 결국은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셋 중입니다. 두 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펙, 사실 스펙이란 말은 영어인 것 같지만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영어에서 왔지만 영어에는 스펙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펙이 딸린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를 대학에서는 보려고 한다.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3년 동안 겪어왔는지 그 스토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구나가 싹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필요해요.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 아, 얘는 어떤 과목에 잘했고 뭐에 대해서 흥미가 있구나. 그러면 과목 새 선생님이 얘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써주시기만 하면 그게 보증수표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분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 한번 써주고 2학년 때 한번 써주고 3학년 때 이렇게 과목별로. 그러면 이 아이는 학생부 정업중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선생님들 간에 엇박자를 내는 경우 어떤 아이는 어떤 선생님은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썼는데 분석은 얘는 좀 그렇게 능력을 보이지 않나? 창의적인 능력이 있다고 쓴다는 거예요. 뭔가 안 맞게 쓰는 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참 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일치되게만 잘 써왔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학생부 정업중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목표 설정에 따라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학생부에도 스토리가 필요해요. 스카이캐슬에서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그 아이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던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할까? 이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과목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단이 그 학과를 생각해 보면 무슨 과를 가려면 어떤 과목이 유리하겠구나 답을 쉽게 찾아내실 겁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다. 전공 안내서라는 게 있어요. 대학원마다. 그거 참조하시면 필요한 과목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결국은 자연계열 분야로 가면 수학과 과학을 잘해야겠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과학을 2학년 때는 1을 배우고 3학년 때 2를 배웁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겠다. 그런데 과학 1의 4과목을 다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개설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배울 수 없다고 해서 막 이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단지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리화학은 다 해요. 우리 한국고등학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계의 진로를 희망하지 않았다 해도 수학은 아주 중요하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수학이 대학 갈 때 중요해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 된다 해도 결국은 수학을 잘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진로 희망에 따라서 미적분까지도 해주면 대학 가면은 좀 상위권 대학 갈 때 유리하다. 이게 고정이 나오는 이거 안 넘어가요. 중요한 표가 있는데 안 넘어가요. 야, 안 보여주고 싶어. 중요한 자료가 안 나와요. 밥 줄 때가 된 모양입니다. 수동으로 넘어가요? 됐습니다. 점점 중요해진 것이 나오고 있는데 딱 거기서 브레이크를. 자, 탐구 과목 선택이 중요해졌다고 했는데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 선택하면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잘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도 확보가 됩니다. 응시 인원이 많았던 과목을 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응시 인원이 많아야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데 학교에 개설도 안 되는데 자꾸 학교 선생님 찾아가지고 이거 개설 안 해주세요. 학부모 운영위원회 같은 거 이거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그래서 학교에서 개설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으면 좋습니다 하고 지정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 그 대학 갈 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지망학과와 연관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가 정해졌다면 벌써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게 전공 적합수입니다. 면접시험이라든지 논술을 탈락한다 하더라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희망하는 대학에 잘 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